그리고 4월 위기설이 왜 터졌는지, 그 4월 위기설이 정점에 언제 있었는지를 명확히 봐야 됩니다. 이게 보궐선거에 있었어요. 네, 보궐선거를 목적에 두고 선거 맞춤용 기획이다? 북풍이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어느 세대별로 가장 강하게 타격을 먹었냐면 카톡에서 떠돌아다니는 4월 위기설이었단 말이에요. 그 어떤 매체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별로 받은 바가 없어요. 4월 위기설인데 그러면 전쟁이 가능한가? 라는 측면에서 찌라시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한반도에서는 제 주장은요. 어떤 국가도 전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조립된 핵탄두가 중국이 2100개예요. 그다음에 러시아가 1600개고요. 전쟁이 발생이 되면 4100개가 동시에 조립이 됩니다. 그다음에 북한이 19개가 보유되어 있고요. 일본이 비상사태에 9000개 정도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어요. 소형 핵탄두를. 이 정도이면요. 지구를 반으로 쪼갤 만큼의 핵탄두가 한반도에 집중되어 있어요. 전쟁이요? 꿈도 못 꿉니다. 그런데 왜 그럼 전쟁설이 이용되느냐? 아까 저는 핵심이 박근혜를 이끌었던 그 세력, 이 나라를 시궁창으로 몰아넣었던 그 세력, 암흑의 세력들이 교묘하게 칼빈 스노우의 움직임과 트럼프의 싸가지 없음을 더해서 그리고 북한의 태양제를 맞이해서 미사일 실험과 맞물려서 교묘하게 4월 위기설을 만들어서 주식시장을 붕괴시키고 이것을 보수층에 유리한 선거로 1차적으로 보궐선거를 찍고 2차적으로 굉장히 보수층, 안보적인 보수층들을 결집시키려는 시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보 세력들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세력인데 그 느낌이 보이고 있다란 말이죠. 근데 이것이 결국은 보선이 끝나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났냐면 오히려 정부가 더 전쟁 아니다. 너무 고조되기 때문에. 그렇죠. 불 끄느라 바빠요. 근데 이 고조가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워서가 아닙니다.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예, 지금 자본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주식시장에서 더 빠져나가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차단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라를 개소리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들이 불을 지펴놓고 돈 빠져나가나 싶으니까 빨리 불을 끌려고 지금 노력을 그럼 이게 하고 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 후보가 지지율이 떨어져요. 그리고 시 후보가 급상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 후보는 결국 집권 가능한 지지만큼 받지를 못해. 특정 지역에서만 결집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암흑의 세력들은 누구를 도와주는 거냐? 과거가 틀려요, 북풍이. A 후보를 도와줘버린 꼴이 된단 말이에요. 두고 보세요. 이번 주 결과 반드시 5, 6% 이상 올라갑니다. 뭐 A는 누구고 B는 누구고. 그냥 쉽게 얘기해. 그러니까 C는 홍준표고 B는 안철수고 그렇죠. A는 문재인인데 네. 이번에 정말 재밌는 오딩이 하나 나왔어. 박지원한테 나왔던가? 세상에 하다가 야당 후보가 북풍을 먼저 일으킨 건 처음이네. 뭐냐면은 문재인이 선수를 딱 쳐버린 거야. 자, 우리 후보들 모여가지고 긴급 대책회의 비슷한 거 가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한수였죠. 신의 한수였죠. 되게 황당히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이제 사실상 여당 후보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부분은 정말 시기적절했다고. 예, 신의 한수였고요. 더 이상 북풍 안 들어온다. 뭐 그리고 방어적으로 나올 줄 알았더니만 오히려 공세적으로 자 받고 콜. 자 위기면 그럼 어떡할 건데 이제 이러니까 오히려 더. 그런데 아직 이제 이게 반영된 여론조사가 안 나왔는데요. 제가 또 단언한데 이번 주 오늘이나 내일 정도 나오는 지지율은 문재인이 적어도 60% 이상 앞서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네. 이 북풍이 이제 문재인한테 유리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풍을 꺼야 돼요 지금. 이 시기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최근에 바빠서 못 봤는데 이 소문을 추적을 해봤는데요. 선관위의 해킹한 세력 그리고 그동안에 세월호를 붕괴시킨 세력 그리고 국가 권력으로부터 벗어난 세력들이 암약하고 있다는 걸 제가 직감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찌라시님 얘기나 일본에서 어느 블로거가 그냥 이야기를 쓴 건데 그거를 따와서 페이크 기사를 이용해서 그것이 메인스트림의 기사로는 못 써요. 그러니까 카톡으로 쫙 퍼날라 버린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실제로 전쟁이 난다. 근데 그 블로거들은 청부가 아니었을까? 그런 의심도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청구일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친절하게 내용을 왜냐면 그 사람이 유명 블로거도 아닌데 내용을 친절하게 옮겨다가 확산을 해주는 게 친박 관련 방송 인터넷 방송이었다고 하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게 홍준표한테 밀어보려고 한 거지. 근데 이게 이제 본격화되고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심리 속에서는 뭔가 안정감 있고 지금에 있는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세력은 좀 준비돼 있는 문재인이 아닌가라는 식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지지율이 쏟아지는 게 보인 거고 이거는 결국은 홍준표가 5의 이득을 봤다고 하면 문재인도 5의 이득을 받고 그 10은 다 안철수한테서 나온 거라고 봐야 되는 거라는 굉장히 안 좋은 거니까 우리 애청자분들 앞으로 전쟁서 얘기하면 라면으로 입주댕이를 때려버리세요. 그러니까 박지원이 문재인을 공격한 거예요. 네. 무슨 부풍 야당 먼저 나오는 게 어딨냐. 이게 북침설, 전쟁설이, 북폭격설이 밀리터리 덕후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황당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이남에 들어와 있는 미군이 3만 명 정도 되고요. 그 외에 일반인, 민간인들이 15만 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미군 군속과 일반인들을 대피시키는 훈련을 시나리오를 항상 갖고 있거든요. 매년 하죠, 매년. 네, 훈련을 준비하고 있는데 15만 명이 동시에 대피하려면은요. 장난이 아니에요. 최소 한 달은 시간을 줘야 네, 돼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미군이 들어와 있는 3만 명이 지원부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수작전의 지원부대 역할을 해요. 실제로 전쟁 수행 부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미군이 항공모함으로 와서 구축함하고 같이 와서 북한을 폭격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항공모함 군단, 그 항공모함이 갖고 있는 그 전력들이 북한을 한 달, 두 달 폭격할 수 있는 전력이 안 돼요. 거의 몇 번밖에 폭격을 못 해요.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북한은 지금 미사일 발사대가 궤도 차량으로 해서 이동형이에요. 어디에 있는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한 번에 제거를 못한다. 그러면 두 번째 핵미사일이 오키나와, 사이판, 오산 공군기지 이렇게 날라온다고 했을 때 대책이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이렇게 시리아를 공습했듯이 한 번 뿅 쏴가지고 터트리고 응징 차원의 폭격을 하는 게 아니라면 괴멸시킬 정도의 전력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육상부대가 필요해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들어가는 주한미군 3만 명은 자국민들 철수하는데 지원부대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 육상부대가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징후는 전혀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싸다고 한 대 때리면 꼼짝 못하는 시리아 같은 멀리 떨어진 중동 국가가 아니고 바로 보복을 할 수 있고 직접적인 전투력을 갖추고 있는 북한 같은 국가에 대해 만일의 폭격을 생각한다고 하면 폭격에서가 아니라 아예 완전히 갈아엎어버릴 정권을 갈아엎어버릴 플랜을 내놔야지. 그러니까 전면전을 각오하고 그렇지. 시작할 그렇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고 거기에 하면 대한 준비가 전혀 없다는 상황은 폭격 자체도 없다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를 쓰는 순간 우리는 전쟁 노름에 휘말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걸 설계를 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단언해버린 거예요. 뭐냐면 핵을 보유한 국가는 선제공격 불가능하다. 이게 인류의 숙제예요. 핵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한번 생각해봐. 싣고 맞아요. 가서 박아버리면 끝인데. 그러니까 핵을 무력화시키기 전에는 불가능한 핵 얘기예요. 보유국은 일체 공격이 선제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핵은 공격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게 그거의 방어용이라고 했던 게 핵을 보유하는 순간 지금 북한이 19개 정도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어요. 그냥 현재 있단 말이에요. 비상시에 몇 개를 만들지 몰라. 우라늄의 보유가 최고 매장량 1위야. 근데 그 내용 전혀 몰라. 패스전 국가라. 미국이 가히 무슨 특공부대? 그건 영화에서나 나온 얘기고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이제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미군이 한반도의 사드 배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도 보면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자기들이 생각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드를 그렇죠. 한반도에 배치하려고 전 난리인 거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다면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미군도 인지하고 있는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미군 입장에서 북한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한 위험 부담을 가지고서 폭격을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선상에서 북미 조약의 방향으로 가면서 사실은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뭔가 이간시켜내는, 그러니까 떨어뜨려내면서 자기들 쪽으로 끌어올려는 방식의 외교전을 펼치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도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북한이 지금 칼빈 스노우를 신경 써서 그러는 게 아니라 15일 날짜로 이제 태양절이라서 김일성 탄생 105주년 기념식을 해요. 근데 4월 15일이 예. 김일성 탄생일인 예.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외신 기자들을 엄청나게 많이 평양으로 불러들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 체류 일정을 특이하게 일주일을 더 잡아서 22일까지 잡아서 불러들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15일 이후에 22일까지 북한이 뭔가 깜짝 쇼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 당국자가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예. 했어요. 대단한 거 이번에 한번 보여줄게 기대해.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 뭐 불꽃놀이라도 하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실제 북한의 핵시설을 공개를 하든가 아니면 테러원 형태의 ICBM을 공개를 하든가 뭔가 깜짝쇼를 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요 15일 전후로 하는 일주일이 북한이 전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를 보게 될 것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15일 이후에 북한과 어떤 일본 또 미국이 참여해 있는 중국까지 같이 참여하는 한국만 빠진 사자회담이 이루어질 공산이 있다라는 게 지금의 이제 할 수 있는 유일한 팩트입니다. 예, 뭐 빨리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선거로 1차적으로 보궐선거를 찍고 2차적으로 굉장히 보수층, 안보적인 보수층들을 결집시키려는 시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보 세력들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세력인데 그 느낌이 보이고 있다란 말이죠. 근데 이것이 결국은 보선이 끝나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났냐면 오히려 정부가 더 선정 아니다. 너무 고조되기 때문에. 그렇죠. 불 끄느라 바빠요. 근데 이 지금. 고조가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워서가 아닙니다.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예, 지금 자본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주식시장에서 더 빠져나가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차단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라를 개소리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들이 불을 지펴놓고 돈 빠져나가나 싶으니까 빨리 불을 끌려고 지금 노력을 그럼 이게 하고 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B 후보가 지지율이 떨어져요. 그리고 시 후보가 급상승하게 된다. 그리고 4월 위기설이 왜 터졌는지 그리고 그 4월 위기설이 정점에 언제 있었는지를 명확히 봐야 됩니다. 이게 보궐선거에 있었어요. 네, 보궐선거를 목적에 두고 선거 맞춤용 북풍 맞춤용 기획이다. 북풍이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어느 세대별로 가장 강하게 타격을 먹었냐면 카톡에서 떠돌아다니는 4월 위기설이었단 말이에요. 그 어떤 매체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별로 받은 바가 없어요. 4월 위기설인데 그러면 전쟁이 가능한가? 라는 측면에서 찌라시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한반도에서는 제 주장은요. 어떤 국가도 전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조립된 핵탄두가 중국이 2100개예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1600개고요. 전쟁이 발생이 되면 4100개가 동시에 조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19개가 보유되어 있고요. 일본이 비상사태에 9000개 정도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어요. 소형 핵탄두를. 이 정도이면요. 지구를 반으로 쪼갤 만큼의 핵탄두가 한반도에 집중되어 있어요. 전쟁이요? 꿈도 못 꿉니다. 그런데 왜 그럼 전쟁설이 이용되느냐? 아까 저는 핵심이 박근혜를 이끌었던 그 세력, 이 나라를 시궁창으로 몰아넣었던 그 세력, 암흑의 세력들이 교묘하게 칼빈 스노우의 움직임과 트럼프의 싸가지 없음을 더해서 그리고 북한의 태양제를 맞이해서 미사일 실험과 맞물려서 교묘하게 4월 위기설을 만들어서 주식시장을 붕괴시키고 이것을 보수층에 유리한 신의 한 더 이상 수였고요. 부품 안 들어온다. 뭐 그리고 이런 거. 방어적으로 나올 줄 알았더니만 오히려 공세적으로 자 받고 콜. 자 위기면 그럼 어떡할 건데 이제 이러니까 오히려 더 그런데 아직 이제 이게 반영된 여론조사가 안 나왔는데요. 제가 또 단언한데 이번 주 오늘이나 내일 정도 나오는 지지율은 문재인이 적어도 60% 이상 앞서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네. 이 북풍이 이제 문재인한테 유리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풍을 꺼야 돼요 지금. 이 시기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최근에 바빠서 못 봤는데 이 소문을 추적을 해봤는데요. 선관위의 해킹한 세력 그리고 그동안에 세월호를 붕괴시킨 세력 그리고 국가 권력으로부터 벗어난 세력들이 암약하고 있다는 걸 제가 직감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찌라시님 얘기나 일본에서 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 후보는 결국 집권 가능한 지지만큼 받지를 못해. 특정 지역에서만 결집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암흑의 세력들은 누구를 도와주는 거냐? 과거와 틀려요, 북풍이. A 후보를 도와줘버린 꼴이 된다. 두고 보세요. 이번 주의 결과 반드시 5, 6% 이상 올라갑니다. 뭐 A는 누구고 B는 아니, 누구고 그냥 C는 쉽게 얘기해. 그냥 그러니까 C는 홍준표고 B는 안철수고 그렇죠. A는 문재인인데 네. 이번에 정말 재밌는 오딩이 하나 나왔어. 박지원한테 나왔던가. 음. 세상에 하다가 야당 후보가 북풍을 먼저 일으킨 건 처음이네. 뭐냐면은 문재인이 선수를 딱 쳐버린 거야. 자, 우리 후보들 모여가지고 긴급 대책회의 비슷한 거 가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한수였죠. 신의 되게 한수였죠. 황당해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이제 사실상 여당 후보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부분은 정말 시기적절했다고.